근데 그거를 너무 다 넣으려고 하면 이게 공간에 비해 수용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영역이 너무 많아져요. 한 가지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 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때로는 정보의 홍수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잃게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디프런트 디자인 사무소 김재환입니다. 보통 디자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는 디자이너들마다 가지고 오는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워낙에 다양한 곳에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 원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고객이 던져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사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프리미팅 할 때 클라이언트 분들께 많이 물어봐요. 어떤 디자인, 어떤 공간, 그리고 그 전체적인 무드나 컬러 톤이나 색상이나 이런 소재들, 이런 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께서 추구하는 방향을 먼저 의도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미 운영 중인 공간이 있다면 운영 중이신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편했던 점들, 그리고 운영 중인 공간에서 좋았던 기억들, 이런 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취향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취향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핀터레스트인데, 저희도 핀터레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핀터레스트 이외에도 뭐 아키데일리도 있고 아키러브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자주 보는 잡지가 있거든요.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발행하는 브로드시트라는 잡지인데, 그 브로드시트를 보면 멜번의 감성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별로 시작된 매장의 완공 사진이나 느낌들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국적인 느낌이나 어떤 취향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서 조금 영감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시간이 나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보통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좋은 상업 공간 또는 좋은 스트리트, 이게 이제 좋은 상업 공간, 좋은 스트릿이라는 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거든요. 거기 푸드코트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러한 상업 공간들에서 과연 유명한 회사들이 이러한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객만 편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선도 매우 심플한데 효과적으로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유명한, 그리고 잘 인기를 끌고 있는 상업 공간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제 이름 석자를 댄다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렇듯 저보다 더 좋은 상업 공간을 연출해주고 계시는 다른 디자이너들을 많이 찾아봐요. 일반적으로 저는 몇 개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존킴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인을 많이 보고요. 그 이외에는 디자인 투톤도 많이 보고, 상업이 아닌 주거를 할 때는 카민 디자인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라벨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언라벨도 좀 보고, 마음 디자인 스튜디오도 보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구 브랜드에서 오픈하는 쇼룸이나 이런 것도 방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또는 인테리어를 꿈꿀 때 어떤 상업 공간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셨을 때, 아, 여기 이런 게 너무 좋다, 스크랩 하듯이 사진도 찍고 밥을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꽤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기록을 조금 해놓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동선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이런 노트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데, 이런 노트에 기본적인 드로잉이나 내용을 좀 기입을 해놓는 편이고요.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에서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오픈하면 저런 공간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내용들을 캡처해 놓으시잖아요. 저 또한 저장을 눌러두고 또 따로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다 스크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공간은 아닌데 어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뭐 F&B면 F&B, 의류면 의류, 그리고 뭐 그 기타 이하의 다른 그 상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 카테고리화 시켜서 넣어놓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내가 저장했던 곳들 중에 좀 이번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게 있을까를 많이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느꼈던 좋은 경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이제 좀 됐을 때 마인드로서 이 공간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메모리로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공간을 설계할 때는 제가 어떻게 되게 특이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잘 되어 있었던 다른 예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에 맞게끔 좀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제일 잘 변형을 해서 적용을 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해월커피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때 많이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105 신도시에 있는 해월커피 105점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중순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워낙 애착을 가져 했었던 프로젝트기도 하고 완공이 되고 나서도 만족을 했었던 공간이 많지 않은데 좀 많이 만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매체나 잡지나 어떤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스스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영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공간을 준비할 때도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디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디자이너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누가 얼마나 좋은 정보를 잘 찾아서 잘 표현을 했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 맞게끔 잘 설계를 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분들도 사실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듯이 좋은 레퍼런스와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형상화시켜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역할들은 다 똑같은데 얼마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잘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내드리지 않나, 그게 디자인 사무소에서 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영감이 나오는 곳은 아마 다 비슷할 것이다. 그것을 잘 찾아서 잘 픽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픽한 부분들이 고객과 소통이 잘 돼서 잘 완성이 되면 이번에 영감을 받았던 이러한 래퍼들이 참 잘 활용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핀터레스트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외에 아키러브나 아키데일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시트, 이러한 곳을 방문하셔서 이미지들을 보시면 너무나 다양한 공간들을 연출해 놓은 좋은 예시들이 많거든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단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미지를 찾아놓고 저장해놓고 스크립트 해놓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다 넣으려고 하면 이게 공간에 비해 수용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영역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 픽을 통해서 그거를 디벨롭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조금 더 디자인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디자이너 분들께도 어떠한 내용을 준비할 때 컨셉을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마라, 그리고 관련된 이미지를 굳이 수십 장씩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네가 봤을 때 최고인 이미지 2개에서 3개 정도만 픽을 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공간을 픽을 할 때 너무 많은 거 말고 너무 좋아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이미지들 2-3장 정도가 좋습니다. 때로는 정보의 홍수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잃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잘 픽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잘 되어 있는 이미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3D로 만들어서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한 가지의 공간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업종을 정하셔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내가 회사원이고 나는 미래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A3나 A4 용지 안에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또는 30평이 됐든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 면적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 시안을 내가 나에게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이것 또한 정말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정도는 되게 훅 가면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챗 GPT를 통해서 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저도 이제 모든 법률이나 이 제약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챗 GPT를 사용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내용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디자인을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미래의 여러분 공간을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별건 없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찾아주고 있는 역할이고 이러한 영감을 받는 부분들도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은 이제 PD님이 이런 질문을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봤는데 지금 내가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계신다면 제가 드렸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데이 클래스 하듯이 여러분들께 직접 지도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도 좀 많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